조기 수축의 이해 및 치료. 심장이 쿵 내려앉고 건너뛰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어떤 부정맥일까요? 조기 수축이란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동반결절에서 만들어진 박동이 아닌 동반결절 이외 부위에서 조기에 발생돼서 수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병일까요? 이번 시간에 이러한 심장의 조기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이해하고 조기 수축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증상 및 종류, 위험성은 무엇이고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조기 수축의 치료 방법과 전극 도자 절제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수축이란 심장은 어떻게 온몸으로 피를 보낼까요? 심장이 펌프처럼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 각 부위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근육세포들은 이 정해진 순서에 맞춰 동시에 수축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심장 전체에 분포한 근육세포들이 동시에 수축할 수 있도록 매우 체계적인 전기신호 전달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을 위해 심장 전체에 전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심장의 전기전도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심장의 동반결절은 이 전기 신호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이 운동이나 감정에 따라 천천히 뛰고 빨리 뛰는 것은 다 이 동반결절에서 심장박동 신호가 1분에 60회 나오는지 100회 나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반결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신호는 심방에 가서 심방수축을 유도한 후에 방실결절 및 히스속을 통해서 심실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심실이 동시에 힘차게 수축하여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전기적인 신호는 한 박동시마다 일정한 속도, 방향 및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박출 기능을 위한 심장박동은 규칙적이며 안정 시에 분당 60회에서 90회 정도 사이로 측정되고 동반결절에서 시작된 신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처럼 동반결절에서 전기적인 신호 발생을 시작하여 방실결절 및 히스속 방향으로 전달되는 규칙적인 심장의 리듬 형태를 이를 동성리듬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동반결절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휴식 중이거나 수면 중일 때는 박동수가 분당 60회 미만으로 낮아지고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신체 여러 부위에서 혈관 박동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부 아래쪽 가까이에 있는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 목 주위에 있는 경동맥,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뿐만 아니라 심장의 심천부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 가슴 벽에서도 직접 만져보면 심장 박동 형태를 맥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도 자기의 신체에서 맥박을 직접 만져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전기 전도 체계를 통한 심장 리듬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검사 시간이 짧고 경제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불편을 주지 않는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정할 때 신체에서 가장 강한 전기적인 활동을 보이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전기 신호와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정해진 12개의 부위에 전극을 부착하여 12호도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도표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심방과 심실을 포함한 전기 전도 체계의 속도, 방향 및 크기를 종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 심방 박동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파형은 P파, QRS파 및 T파가 있으며 각 파형 간의 간격을 PR 간격, QRS 간격, QT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파는 심방의 전기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QRS-T파는 심실의 전기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심장박동 파형인 동성 리듬을 나타낼 때는 정상적인 P파, QRS파, T파와 PR 간격, QRS 간격 및 QT 간격을 나타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기 수축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특화된 전기 전도 체계를 통해 발생하는 동성 리듬은 심방과 심실의 펌프 기능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심장의 펌프 기능의 유지를 위한 동성 리듬은 보통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조기 수축은 정상적인 다음 차례의 심장 수축이 일어날 시간에 앞서 먼저 심장 수축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방이나 심실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방 및 심실의 유기적 동기화 실패로 인해 펌프 기능 장애가 생기거나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축은 기저 심장 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부정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없어도 심실 조기 수축이 하루 동안 상당히 많은 횟수가 발생할 경우 심근의 펌프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저 심장 질환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횟수의 조기 수축이 발생하면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없는 조기 수축이라도 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방 조기 수축은 동방결절 이외에 심방의 어딘가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시작되어 발생하는 수축을 말합니다. 전기적인 신호 발생이 좌심방이나 우심방의 동방결절 이외에 심방 위치에서 일어나서 전달되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상에서 비정상적인 P파 모양을 나타냅니다. 조기 수축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심방 및 심실근육세포의 전기적인 과민성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세포의 전기적인 과민성은 직접적인 1차적 원인과 간접적인 2차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으로 심방 혹은 심실의 심근질환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장 근육세포가 전기적으로 과민하게 되어서 조기 수축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으로 대표되는 심근질환으로는 노화에 의한 심근의 퇴행성 변화, 선천성 심근병, 심근경색 및 심부전 등 구조적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원인으로 심방 혹은 심실의 심근질환이 없으며 심근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 활성화, 전신상태, 전해질 불균형 및 자극적인 약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는 특히 최근의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한 스트레스나 주위 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경우 긴장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피곤한 상태이거나 감염 등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및 내분비 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 원인으로 대표되는 저칼륨 혈증과 저마그네슘 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 저산소증 혹은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폐기종 또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과 같은 폐질환에 의해서도 조기 수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축을 유발하는 자극성 약물로는 이소프렐, 도파민, 도부타민, 노프핀, 디곡신, 아미노필린, 에페드린, 코카인, 암베타민, 일부 TCA계 항우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수축은 또한 지나친 흡연, 음주 및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에 의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자극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원인으로 심장질환 없이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구조적 심장질환이 없는 정상인의 건강한 심박 및 심실에도 조기박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수축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조기수축의 형태 및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조기수축의 임상적 특징. 조기수축의 임상적 특징 중 증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축은 건강검진 혹은 수술 전 심전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축이 있는 환자들은 종종 증상이 없었거나 발생 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수축이 나타나면 동성리듬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심장박동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번씩 심장박동이 건너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건너뛰는 맥박은 1분에 한두 번 또는 수십 번씩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초기 수축은 환자들마다 다양한 증세로 표현합니다. 환자들은 가끔씩 가슴과 목의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근거림은 강력한 심장박동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조기박동 직후 심장박동은 보통 정상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슴 답답, 호흡곤란, 마른 기침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의 환자들은 가슴이 짧은 순간 멈추는 것을 느낀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의 전기적 시스템이 초기화될 때 심장박동에서 짧은 휴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실 조기수축의 경우 심장박동 전에 혈액으로 채워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종종 건너뛰거나 빠진 박동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계속해서 조기수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심방수축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을 하나씩 건너서 심방조기박동이 나타나면 심방성 조기박동 2단맥, 세 번째 심장박동마다 심방조기박동이 나타나면 3단맥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2개 조기심방수축이 나타나면 커플렛, 연속적으로 3개가 나타나면 트리플렛이라 하고 트리플렛 이상부터는 심방빈맥으로 분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기심실수축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 하나씩 건너서 심실 조기박동이 나타나면 심실성 조기박동 2단맥이라고 하고 세 번째 심장박동마다 심실 조기박동이 나타나면 심실성 조기박동 3단맥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2개 조기심실박동이 나타나면 커플렛, 연속적인 3개가 나타나면 트리플렛이라 하고 트리플렛 이상부터는 심실빈맥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조기수축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시행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부정맥이 조기박동입니다. 이처럼 일반인에게서 우연히 검사하였을 때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건강한 사람에게 24시간 동안 심전도 검사를 하였을 때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게는 몇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씩 조기수축이 관찰됩니다. 건강한 심장 구조를 가지면 정상적인 전기전도 체계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므로 동성리듬이 주로 발생하고 이때 간헐적으로 단독으로 나타난 조기수축은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 활성화로 인해서 대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 심전도 혹은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조기수축이 발견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심장 구조와 기능이 확인된다면 심장 돌연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1차적으로 심근세포의 병적인 전기적 과민성이 증가하므로 간헐적으로 단독으로 조기수축이 발생하더라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조기수축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부정맥은 항상 예측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 당시에 증상과 연관되는 심전도 검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부정맥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 모든 부위에서 부정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 목 주위에 있는 경동맥,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뿐만 아니라 심장의 심천부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 가슴 벽에서도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생 여부를 자가진단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증상 발생 시 스스로 확인하여 부정맥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기 심방수축은 심전도상에서 피파의 모양 및 간격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되며 동성 리듬에서와 달리 피파 모양이 톱니처럼 뾰족하거나 아래로 파이게 보이거나 혹은 선행되는 T파에 더해져서 높게 보이거나 동성 리듬상에서 보이는 PR 간격보다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조기 심실 수축은 심전도상 QRS 모양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QRS 크기 및 간격은 발생하는 심실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며 만약 전기전도 체계에 거꾸로 전달이 되면 피파는 동성 리듬에서 보이는 피와는 모양이 거꾸로 다르게 보이거나 QRS에서 숨겨져서 피파는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전도 체계를 거꾸로 전달이 되거나 방실결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된 피파도 심전도상에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심전도 판독의 대부분은 심전도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판독이 됩니다. 기계 판독의 정확성이 높지만 기계 판독이 임상적으로 항상 정확하지도 않고 심전도 기계 판독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심전도 판독은 필수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만 결과의 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심전도 검사상에서 증상 발생과 연관된 조기 박동이 확인이 안 될 때는 24시간 동안 혹은 48시간 동안 활동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혹은 48시간 동안 활동 심전도 검사 동안 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증상 여부와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메모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기 박동이 발생하여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하는 의심 증상은 있지만 심전도 검사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동성 리듬만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동안 혹은 48시간 동안 활동 심전도 객관적인 소견과 환자가 기록한 주관적인 증상과 비교하여 조기 박동 발생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슴 부위에 이식형 기록기라는 것을 삽입하여 몇 년간 연속적으로 부정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조기 수축의 흔한 원인으로 심박 및 심실근육세포의 전기적인 과민성 때문이고 이런 심장근육세포의 전기적인 과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2차적인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검사 및 혈액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수축의 치료. 조기 수축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 수축의 빈도를 감소시켜 다른 심장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셋째, 지속된 조기 수축으로 야기된 다른 심박 및 심실부정맥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조기 수축의 치료의 원칙은 먼저 발생 원인을 평가 및 추적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근육세포의 전기적인 과민성에 기인하는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2차적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듯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차적인 기저구조적 심질환을 먼저 치료한 뒤 2차적인 원인 교정 및 생활요법을 통해 조기 수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축의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간헐적으로 적은 빈도로 발생하는 조기박동은 대부분 생활방식 개선으로 호전이 됩니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과민 현상을 해소시켜주는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심방 조기박동보다는 심실 조기박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조기박동은 대부분 생활방식 개선으로 호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방 조기수축의 경우에는 심방 빈맥 혹은 심방세동으로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심실 조직수축의 경우에는 심실빈맥 혹은 심부전 발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활요법의 개선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심장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적은 빈도의 무증상 조기수축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을 유발시키는 조기수축은 적은 빈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조기수축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걱정과 불안이 발생하고, 이런 불안증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더욱더 과민하게 되어 조기수축이 더욱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기박동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등 항부정맥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박동은 항부정맥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임시로 전기적인 신호 발생 및 전도를 억제하는 것이며, 약물을 중단하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약물 치료 중에 항부정맥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항부정맥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활동적인 젊은 환자에서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 생리학 검사의 필요성은 심방 조기 수축보다는 심실 조기 수축에 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조기 수축의 개념, 임상적 특징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축은 정상적인 동성 리듬의 심장 박동에서 예정된 시간 간격 후에 심장 수축이 일어나기 직전에 동성 결절 외에 심장 전기 전도 체계 혹은 심근에서 유래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조기 심방 수축 및 조기 심실 수축으로 구분합니다. 많은 경우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나 두근거림, 건너뛰는 느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 구조와 기능을 가진 사람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심장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축의 진단을 위해서는 시비, 유도 심전도 시행이 필요하며, 증상 발생과 연관된 조기 수축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24시간 활동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조기 수축이 발견된 사람 중 증상이 심한 경우나 구조적 심장질환에 동반된 경우 약물 치료와 전극도자 절제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 수축의 이해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기 수축의 이해 및 치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맥의 정의 및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